자, 배구랑 K리그랑 ACL이랑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상무 경기가 없어요.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왜? 다음에 붙을 거니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들아? 알고는 있어라 이 말이야. 알겠지? 다음 주에 하면 방제 이렇게 하고 이런 포인트를 보고 오늘 경기를 어떻게 봐야겠고, 이 정도는 보라는 거야. 상무에 일단은 제가 말했던 김동영이 들어가 있고, 옹비라든지 시우 이런 애들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이제 리베로도 구자하게 제일 하면은 뎁스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상무 멤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처진다. 옛날에 오늘 옥금이도 들어가니까 이게 중요해. 김웅비가 이제 레프트로 들어가고 이시구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옛날처럼 뭐 상무가 뭐 멤버가 빵빵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체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마도 이제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사마 경기를 좀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카드하고 삼성화재하고 트레이드 4대4 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황승빈하고 우리의 정성규를 보고 하윤용하고 윤식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신장호라든지 정수영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또 하윤용을 영입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상무 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삼성화재가 오늘 그냥 좀 다 셧아웃을 때려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삼성화재는 어쨌든 올해 꼴찌로 보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경기를 봐야 우리가 또 다음 경기를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감독은 김상호 감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멤버 감독보다 내가 이제 권영민 감독처럼 바뀌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윤식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카드에 있을 때 윤식하고 지금 삼성화재 있을 때 윤식을 봤을 때는 쓰거나 점수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화재가 훨씬 좋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한경민, 신장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윤식 쪽으로 쓰는 것도 삼성화재 득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셧아웃이 나와줘야 돼요. 나는 지금 상무라면 셧아웃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3대1이나 3대2 정도의 이상한 경기력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다음 경기 때 우리는 반대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2.5라도 형성되더라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경기를 하고 얼마나 압도를 하냐, 지금 망가진 상무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최하 줘도 3대1 정도는 줘야 돼. 아무리 삼성화재지만은. 멤버 봤을 때 방향 별로지만은. 그리고 노재욱 세터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작년에 이제 노재욱 세터가 좀 그렇게 활약을 많이 못해주고 황승빈 위주로 좀 갔었는데, 어쨌든 노재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상당히 좋은 세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라고 제가 이 경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잘해봐야 이제 상무가 한 세트 정도 비빌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압도할 수 있는 경기력이 지금 상무라도 나와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상무 감독은 박삼용 감독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분석을 다 하고, 요 경기 아마 안 보실 거지만은 중계는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본게임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 알겠죠? 그래서 삼성화재 경기도 봐야 되고, 상무는 옛날 상무 아니니까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에 제가 옥금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배구가 좀 약간 완패는 아닌데 좀 재미가 없었는데, 또 저는 개막전 지나고 나면 또 적중이 잘 됐기 때문에 계속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배도 그랬었거든요. 여배도 개막전 때는 안 되고 그 뒤에 다 됐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봅니다. 죄송은 합니다. 근데 현대캐피탈이라도 뭔가 해서 조금 다행이긴 하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완전 형태가 깨지는 것보다는. 일단 옥금은 형님들이 제 방송을 듣든 안 듣든 작년에 어떤 부분을 제가 언급을 좀 했나요? 옥금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항공은 뭐 당연히 김밥한테 우승도 하고, 뭐 임동혁적인 부분이라든지 진지라든지 우즈박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괜찮아요. 주전 선수들이 하더라도 틸리카이넨이 쏙쏙하게 이렇게 투입을 잘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 옥금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오바를 가냐, 뭐 프랭까지 보고 빠지냐, 역배는 못 가요. 3.2 받을만 해. 옥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색이 없는 팀이에요.
그럼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인 거는 나는 그래도 7개 팀이 각자 그만큼의 자기의 팀 컬러가 있다고 봐요. 뭐 한 점 말하면 어제 이제 우리 안 났죠. 블로킹적인 측면. 아니면 김밥은 뭐 케이타를 해서 뭐 젊은 분위기에서 좀 알아서 뭐 좀 약간 꼰대 같지 않고 뭐 알아서 좀 분위기를 해서 좀 분위기 올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토테형 같은 경우는 뭐 있고 그다음 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달라지겠지만은 뭐 고위진적인 그런 파이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틸리카에 뭐 끊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근데 옷감은 뭐 서브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약간 무난하게 그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좀 그 볼 거는 이제 5세트에 좀 잘했다는 거, 5세트 승이 좀 많았다는 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뭐 아포지시라든지 뭐 그런 모습 무난한 편이지 레오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용병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항공이 마인을 다 볼 거 아니야. 안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죠. 그럼 한 세트 딸 수 있을까요? 못 딸까요? 아까 옹비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 세트 딸 수 있을까요? 못 딸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딸 수 있다 1번. 못 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작년에 방장님. 남배가 정말 오바가 신앙이고 갈 때만 잘 가면은 배 터졌었는데요. 어제 중계할 때도 그런 말 했었거든. 아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석진호 감독은 또 이제 재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뭐 주작 관점 이런 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외인도 없고 낮저밤이에 항상 그 우리가 옷금을 할 때 방장님 낮저밤이 레오 아들 왔나요? 레오 엄마 왔나요? 이게 주가 돼선 안 돼. 김웅비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인정합니까? 맨날 옷금하면 레오 왔나요? 낮 경기인가요? 2시 경기인데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마이너스 우스갯소리로 뭐 옹비가 잘한대요. 차지한이 잘하는데요. 조재성이 작년보다는 서범이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요번 리그 그러니까 저번 리그죠. 그러니까 저번 리그보다는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범실이 가지고 있는 원득점 하면 원범실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박승수 그다음에 걔 누구야? 박창성 요 부분도 잘 안 났어요. 저는 옷금 중에 좀 높게 보는 선수인데 그 부분도 안 내거든. 그래서 나는 또 옷금이 지금 반강제로 주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백업이 쓸 애가 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지겠다고 패잔병들 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주전이 나오거든. 근데 뭐 주전이 나와도 박승수, 조재성, 그 다음에 그냥 없어요. 이제 언급할 선수가. 근데 그러니까 옷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이 근데 옷검을 다 고것을 했거든. 나는 전혀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성적은 나왔던 부분 인정을 해줬어. 약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설명을 하자면, 키움의 불펜을 우리가 성적은 나오는데, 멤버는, 과연 저렇게 성적이 잘 나와도 되는 멤버일까? 그런 느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노란머리, 틸리카이넨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산틀리니 감독 넘어오고, 잘했죠? 또 자기만의 색깔을 해서 또 틸리카이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배구를, 감독을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잘했었어.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는 또 임재영이 나오면 되거든요. 임재영이라든지 곽승성 또 어느 정도는 출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딱히 작년에 우리가 손보랑 결승할 때도 봤고 이런 거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고 일단 저는 큰 부분이 뭐냐면 항공마인을 보는 이유는 김규민이라든지 진지라든지 요 부분이 옷금이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블록도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선수는 안 나온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유강우가 있죠. 유강우의 그 매직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 예상을 했겠지만은 대한항공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한 세트도 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옷금이 이제 요 경기를 비비거나 하려면 용병이 있어야 비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의 80%가 레오였으니까 5세트 가도 레오가 거의 주로 공격을 했었고 어쨌든 송명건이 빨리 복귀를 해야죠. 불미스러운 사건을 치우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격수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약간 김밥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해줄 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들라인에 김규민하고 이수환 진지 이 라인만 봐더라도 쉽지 않고 그 다음 유강우라는 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픈 프렌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오픈 프렌을 내가 아무리 역배도 보고 뭐 반대도 보는 편이지만 이 경기를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솔직히 록도를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저도 뭐 역가고 프렌가고 쫄지 않고 좀 이상한데 메리트 없는데 걔나 쏘나 보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요 경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금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중간 정도 하는 팀, 그리고 잘할 때는 키움의 불펜처럼 갈 땐 또 가주는 그런 팀. 근데 이제 멤버나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석진욱 감독도 못하는 감독은 아니고 또 그렇게 잘하는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난하다, 약간 무난한 느낌의 오금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공이 요 정도면 따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별로 크다른 이변은 없을 것 같다 요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면 갈 수는 없어요. 왜? 어렵게 이겨서. 원래 갈 거면 나 같으면 다득점 먹고 빠져요. 만약 오금 갈 거면 프렌 갈 필요도 없고 역배 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해요? 내가 형들아 웬만하면 K리그 안 하잖아. K리그 헨승 헨모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건 3배잖아요. 나는 꼭 3배를 한번 해봐야겠어. 나는 변태야. 이러면 나는 오늘 아산이나 ACL이나 비셀이나 요런 헨승 헨무 가져가는 게 골똘히 생각해서 그게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래 넘어가도록 하고 배구는 이렇게 끝냈고 이제 비셀하고 전북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계 다 들어갑니다. 메이저리그 지금 분석 다 할 거기 때문에 방금 벌써 다 됐나요? 뭐 로테이션만 바뀌지 않으면은 뭐 저는 이제 어제 경기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목소리 바람 맛이 갔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재영님 고맙습니다. 400개 하시면 일주일 또 참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100개 하신 그 내가 언급한 형님들 있죠. 그 형님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같이 갑니다. 알죠? 저번에 내가 100개 했어. 지금 100개 쏘면은 요번 주 일요일까지 해준다고 했던 분들 있죠. 가면 돼요. 자, 이건 뭐 가면 될까요? 냉정하게 지금 빗셀 고베는 ACL에 올라올 실력이 됩니까? J리그 볼 거 아니야. 전북은 너무 잘 알 거고, 왜? 아무리 K리그 안 간 사람도 전북과 서울과 울산의 그거는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제일 중요한 경기는 그때 이제 첫 경기도 내가 언더를 봤죠. 이 경기도 저득점이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그리고 지금의 빗셀 고베 상황이면은 그냥 차라리 내가 프라이브루크 2.35 보듯이 그냥 승을 찍을 거면 찍는 게 그게 맞는 그런 경기예요. 헨승 헨무 갈 건 아니고. 그때도 결국 이겨서 조금 늦게 이겨서 그런데 경기는 골이 안 나서 그렇거든. 근데 전북이 상당히 잘했던 그런 경기야. 그리고 빗셀 고베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꼬마리 상대로 뭐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은 득점대도 높고 실점대도 높은 그런 부분인데, ACL 들어왔을 때는 경기력이 완전 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물론 어떻게 해서 지금 몇 강이고 이게 좀 토너먼트 들어오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북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빗셀은 굉장히 지금 강등권, 그 다음에 ACL에서 뭐 국제대회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만한 팀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니에스타든 뭐 다른 선수들이든 자국 선수들이든 난 그렇게 컨디션도 그렇게 보거든요. 직전 경기도 물론 요코마리 상대로 그렇게 몰아쳤던 건 맞기는 해. 평균적으로는 아니라는 뜻이야.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다듬어져야 되고, 이니에스타도 좀 노사가 많이 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옛날만큼 이게 좀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북 경기 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전북도 이제 대구랑 해가지고 그때 5시 경기였죠. 그리고 나는 그 부분도 봐요. 이걸 전체적으로 믿진 않지만 경기장도 어떻게 일단 일본에서 하잖아.
그리고 낮 경기하고 그 경기장 자체도 축구 이렇게 전용 경기장 여러분들 봐서도 알겠지만은 약간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 약간 또 뭐 사람도 있는데 없는데도 해가지고 그런 경기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그리고 전북의 가장 큰 문제점 내가 언더 보는 이유가 뭘까? 왜 몰상식일까? 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두 선수 때문이다. 이걸로 하면 어렵게 이기는데 왜 자꾸 이렇게 쓸까요? 이게 최선이라서 이것밖에 쓸 수가 없는 걸까? 선수 누구죠? 요 부분 때문에 자꾸 언더적인 부분 나오고 괜히 전북이 다른 자원도 다 있는데 써가지고 경기를 존나 어렵게 흘러가요. 자원이 없으면은 그 선수들을 쓰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항상 쓰고 맞는데 썼을 때 안 썼을 때보다 경기를 너무 어렵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완전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유재문하고 명성홍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특히 유재문.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또 투입시킬 거예요. 아마. 나는 이 투입시킨다면은 또 언더 볼 겁니다, 형님들아. 백승호는 잘 하거나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 중원 조합이 이 좋은 구스타브라든지 바로 또 측면들 더 나올 거고 요런 그다음 또 김진규도 또 나오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전혀 송민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요. 그래서 나는 경기력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중요해. 그런 부분들이 이용이라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김진수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맞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언더적으로 가져가고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승보다는 언더가 더 낫는 그런 경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북이 뭐 지금 비슷한 상태면 솔직히 2배나 1.8, 1.7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전북승이라 전북성은 이제 해외 축구랑 해서 뭐 배당 크게 가서 뭐 7배를 만들겠다 요렇게 쓰는 거고 나는 빨리 먹고 배구랑 어떻게 해서 뭐 결론 내겠다 싶으면은 저득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경기도 그랬어요. 경기장 역할도 좀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낮 경기 하는 부분들도 물론 프로에서 지금 일요일날 토요일날 뭐 2시 4시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느낌이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뭐 말레이시아 가서 경기하고 있으면 약간 좀 경기가 잠이 솔솔 오고 막 해피도 오는데 반은 걸쳐져. 약간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다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번 경기 보니까 경기력이 왜 안 올라오지? 그 전북이랑 붙어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생각합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언더도 뭐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느낌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2시 4시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약간 그래 하면은 그 아시아 챔스 팀들이 보면 항상 그 좀 나중에 후반은 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배당이 급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아. 나는 배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특히 아시아 축구에서 급변하는 부분들은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안 봅니다. 그냥 참고만 하고 하는 부분이지. 더더욱이 유럽 축구면 그래도 뭐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근데 아시아 축구에서 바뀌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득이 뭐 얼마나 득이 되고 이런 상황들은 없었던 거 형님들이 맨날 ACL 베팅하고 그다음 보면은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정도만 보고 누가 빠졌냐 안 빠졌냐 뭐 그리고 뭐 조정이 되었냐 아니면 사건 터졌냐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전에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뭐 그 부분 문제고 일단 빗셀은 못 간다는 소리죠. 빗셀 가끔 그냥 언더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지. 왜냐면 뭐 요거 말이 그거 말고는 어쨌든 2부 갈 수도 있어요. 2부 유력합니다. 2부 유력한데 또 딴 팀 유력 후보들이 너무 원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빗셀이 2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웃기겠죠 그것도. 약간 우리 수원 삼성이 2부 가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건데.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충남 아산열. 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아산이 결국 뺏겼어요. 감독은 좋아요. 없는 살림에서 잘 했죠. 냉정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부분이 이제 나오구나. 근데 아산 감독 욕하고 아산 팬이 아산 욕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보강도 안 해주는데 있는 선수도 문제가 생겨서 요에 이런 애들 나가프고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산이 우리은행이 옆에 바로 옆에 우리은행 체육관이 우리은행이 그냥 인수를 했으면 좋겠어. 이럴 거면 없애는 게 맞아. K리그 그냥 질만 떨어뜨릴 뿐이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6학년의 활약도 요런 부분 가져가는 거고 지금 그다음 8월 승리가 없으니까 뺏기는 게 맞죠. 그래서 안산이니까 최악자 안산이니까 잡아서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겠어요. 근데 내가 또 어이가 없었던 게 지난 배팅은 안 해고 분석은 안 드렸지만 김포한테 또 발목 잡혔다는 말이지. 그리고 대전한테 또 해무시티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야. 특별한 반등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안산역이나 프렌 쪽을 접근하는 게 맞고 아산을 갈 거면 다득점이 반드시 80%는 반등이 돼야 그렇게 승리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산도 그 연패 반대 개꿀의 모습은 지금 아닌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안산 승무 그 다음에 아산 이기면 똥줄승 그리고 다득점인 컬러를 계속 나와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안정세로 지금 안산이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상대로도 좀 고전을 했습니다만 실점은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강주가 그때 안산을 완전 압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안산 원래라면은 한 3골 4골 대전이라든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안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량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골키퍼 이승빈 여기가 지금 꾸준해. 한 경기만 선박 나온 게 아니고 또 다음 경기 때도 또 중요할 때 상황에서 또 이제 공격력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3경기 동안 2경기를 또 이제 완전 수비적으로 가버렸죠. 클린시트로 가면서 또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뇨뚜 뭐 강수일 이런 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봤을 때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오바에 대한 부분들 만약 다득점 간다면 그런 부분 될 것 같고 아산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슈팅적인 부분은 감독이 좋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잘 뽑아가지고 지금 우위도 만드는 경기들도 많고 4경기 중에서 왜냐면 지금 플레이오프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경남하고 근데도 지금 일단은 결국은 마무리를 못 시키고 그다음 세트피스 찬스도 되게 좋았는데 살리지 못했고 결장자는 계속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터질라면 이 경기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좀 2골 이상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경기력은 솔직히 안산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멤버나 뭐 전술적인 부분 아산이지만은 비빌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슈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안산 바리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지 않나 싶어서 오랜만에 안산 프랜승하고 역배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했을 때도 항상 그 뭐냐 접전인 0대0이나 1대1 스코어에서 조금 경기가 뭐 아산이 똥줄 내서 뭐 가져가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고만고만 매치잖아요. 솔직히 멤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6학년이를 제외하고는 지금 어쨌든 골게터가 없지 않냐. 결국 영입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냐. 아산이 원래 꼴찌에 있어야 돼요. 꼴찌나 아니면 후반 저 뒤쪽에 있어야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멤버 보면 K3보다 어떨 때 볼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뽑아내는 거는 감독 역량이라 보고 감독 역량이 미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진급이라도 트레이드 시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안 하죠. 이 창단을 왜 했는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은행이 만약에 이게 후원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영입을 해서 K2 우승할 수 있거든. 이 감독이 전력 조금만 투입시켜주면은 아산이 올라가지고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근데 뭐 외인도 수준 낮은 애들 데리고 오고 구색 맞추게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감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감독 되게 좋은 감독이 다른 이제 K리그 2, 1에서도 감독님이랑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말도 뭐 인터뷰 한 번씩 할 정도로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인터뷰 할 정도로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보는데 일단 결국 선수가 빗받침에 맞춰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지금 승리가 없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 섞인 부분들이
이제 후반기 되니까 나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죠? 방금 그래도 나는 안산 역배는 못 가겠네 싶으면 그냥 프렌즈만 먹고 빠지고, 그래도 안산이 플레이오프 걸렸으니까 할만하니까, 안산이 또 이제 수비가 좋은 부분을 아니다 보니까 맹공을 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안산 프렌에다가 역배에다가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아산하고 경남하고 그 5위 싸움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포는 좀 뭐 붙긴 했지만 멀어졌고, 이랜드도 솔직히 좀 많이 멀어졌어요. 경기도 지금 몇 경기 얼마 안 남았거든. 10경기인가 9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산 여기다 모든 걸 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뭐 2대 일단 요 두 골까지는 만들어 가능성이 가장 좀 큰 그런 경기고, 승을 찍을 수 있는 경기는 지금 아니다. 안산은 못 갈 수는 있어도 그럼 오바나 안 가든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부천, 부산 다 부천 찍겠죠. 부산 프레 찍는 사람 없을 끼고, 부산 찍을 거면 다득점 찍겠죠. 왜 여기도 다득점 기반돼야 승리하는 부중이니까. 저득점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죠. 가면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아? 거의 없죠. 부산 이기는 거 보면은 뭐 물론 저득점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8월 16일 그때는 추천 감사합니다. 좀 그럴만은 했었고, 아니면은 이제 빵점 내거나 득점력 머물러 있거나 이렇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득점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그래도 감독 이 정도 오면은, 물론 정원진도 하고 다 지금 영입 많이 했어. 발렌티노스도 데리고 오고 정원진도 데리고 오고 뭐 하고 뭐 멤버 요 정도면 투에서 존나 좋아. 발렌티노스, 뭐 정원진, 드로우제, 그 다음에 박정인, 라마스, 박세진까지 하고 또 뭐 저기 뭐냐 이상원이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쉽사리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안양하고 부천하고 대전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움 중이고,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지. 어떻게 부산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야. 이랜드 이긴 것도 약간 좀 골 나온 게 후루꾸성이 좀 진했어요. 이게 좀 순수로 이렇게 해서 뭔가 착착착해서 이렇게 뽑은 느낌보다는 뽑기는 뽑았지만 약간 뭐 좀 어거지 샷이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기에서, 그래서 1대0을 이기고, 나머지 경기는 좀처럼 득점을 찾아보기 좀 어렵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뭐 지금 5경기를 봤기 때문에 부천이 질 이유는 없지만, 뭐 이제 여러분이 K리그 월요일 경기는 장난질 칠 것이다 하잖아. 그래도 못 가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경기도 전북처럼 저득점을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천도 멤버가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부천은 왜 다를까? 조직력이 좋잖아요. 부천도 솔직히 말해서 그 외인 그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야? 그게 다거든요. 딴 거는 뭐 그때 잘해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야. 신생이님 추천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은 지금 3경기 승리도 못 거고 있으니까 딱 승리 거두기 좋단 말이야. 수비 집중력도 최악이지만 지금 어차피 부산은 못 뚫어내고 있는 입장이고, 박장준하고 그 외인 한 명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더적인 측면도 나와줄 거라 생각하고, 멤버 없는 거, 근데 이제 해마다 부천이 그래도 K리그2에서 다크호스적인 부분 보여주는 거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5위권에 들어가고 3위 할 때도 있고, 뭐 일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굿님 추천 이렇게 감사합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언더적인 측면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멤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부천이. 감독 역량이랑 이제 호흡적인 측면이 좋아서 부천이 항상 그 할만한 팀을 가지고 있는데, 뭐 결국은 골게터는 박장준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부천이 똥줄이라도 일단 이기고 언더가 승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만약 혹시 꺾어서 생각하실 분들은 부천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고, 1대0 가능성 이 정도 보고 아니면 2대0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언더가 가장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헨승 햄모는 보지 않을게요. 나는 2대0 아니면 1대0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한 골 뽑으면은 그래도 무니까 언더 가능성이 나는 좀 많이 크다고 봐요. 이 2대1이 나와야 되거든. 2대1이거든 뭐 이래야 하거든. 2대1이 나와야 오버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3대0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라. 언더가 가장 낫지. 맞죠? 맞잖아요. 3대0 지금 부산에서 3대0 나오면 그 경기는 그냥 얻어 터진 거 그 누구도 못 맞춰요. 지금 경기력이 안 나오는데 3대0 나올 거랑 누가 예상을 합니까? 나와줄 거면 에버리지 나오고, 한 경기 정도는 3대0이 나와주고, 2골 이상 나와주고, 2골 나오는 준하는 경기력이 나와야 3대0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10%라도 가능성이 낮지만 해보지만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부천 페이스를 말리든 부산에 맞추 부산에 말릴 거면 부산 해봤자 무승부 잘하면 무승부고 똥줄로 지거나 이런 경기도 많잖아. 후반 뒷심력이 약하니까 맨날 경남한테 얻어터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득점이 가장 낮고 굳이 볼 거면은 부천 승을 보기는 봐야죠. 오케이? 약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헨승이나 2대0 아니면 1대0 요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형님들 생각해도 그지 않아요? 부산이 3대0 나오면은 다 못 맞추지. 그거 누가 맞춰요 지금? 경기력이 전혀 아닌데 멤버는 3대0을 뽑을 수 있는 멤버입니다.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이길 때 됐다 할 때 되었다 몰아서 넣을 때 됐다 게으른 거니까. 그러면은 다 틀려요 형들아. 그거는 그냥 찍는 수준이고 그냥 뭐 양쪽을 봤을 때는 언더 가장 나는 경기지 않을까. 2대0 헨승하면 똥줄승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2대0 하면 1대0이 가장 유력한 스코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방법밖에 없어. 오버나 하려면 부산에 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알겠지? 그 마인 해봤자 한 골 정도 기대할 수 있거든 지금.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라하고 빠툼 그때 이제 오바 3대0 4대0인 거 맞죠? 그러면 오바 이게 기준점이 3.5 나왔는지 2.5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자. 2.5 좋네. 우리나라 아시아는 웬만하면 3.5 잘 안 주네. 제가 그때 빠툼하고 존나 노래 불렀는데 빠툼 승 오버 나왔어요. 그리고 우라는 또 똥배 받을 수밖에 없고 조르 탁짐 그다음에 이아타 뭐 지금 우라에 지금 볼 감각은 미쳐 있습니다. 그냥 다 지금 헨승 분위기야. 헨승 분위기. 이거 그냥 헨승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반승은 의미가 없고 일반승은 의미 없어요. 아니면은 빠툼이 되니까 빠툼이 우리 내가 승호보 그냥 학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 그래서 오바 가서 낑가 가지고 조합을 하나 만들 겁니까? 일반승 갈 거면은 아스날 승이랑 뭐가 다르죠? 먼지 나도록 뭐라 할 겁니다, 여러분들아. 이게 분석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갈 거면 헨승 갈 거냐, 오바 갈 거냐, 이래 정해야지. 오라 승 맛있죠? 미쳤습니다. 알겠죠? 헨승 간다 1번, 오바 간다 2번. 아스날 승은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아. 3번 오바 저득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득점을 가노? 둘 다 미쳐 있는데. 아스날 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아. 오라 승은 없어요. 헨승이냐 오바냐. 오바를 왜 이렇게 많이 썼노? 헨승 가냐 오바 가냐 둘 중에만 정하면 됩니다 이거. 일반승 갈 거면은 내일 야구 가세요. 메이저리그 가세요. 일야 가세요. 많다고 이런 거 똥배스 문어. 오케이. 헨승이 좋나 오바가 좋나? 일단 우라 같은 경우는 모베리 칼손하고 그 다음에 주커가 특히 주커는 계속 J리그 분석할 때 내가 골 감각이 미쳤다고 했다. 항상 여러분 잠깐 분석하는 거 들어도 주커는 들어봤지 않나? 맞잖아요, 여러분들아. 내 방송 그래도 보시는 분들 있잖아. 꽤 보시는 분들 보면은 주커에 대한 부분을 괜찮다고 거의 한번 들어봤을까요? 맞잖아. 내가 우라에 할 때 주커 얘기하잖아. 아직까지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모비리 칼손까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국대 풀백 누구야? 여러분 아는 사카이 히로키 버텨주고 있고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올 거야. 빠툼이 뭐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도 확실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체급 차이에 사회적인 측면을 무시 못해. 일본의 이 많은 공수 전환 이거 빠툼이 버텨내게 물론 빠툼이라든지 라이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긴 했죠. 우리나라 선수도 가고 우리나라 감독도 가고 외국인 선수 출신들도 가고 K리그 태물도 막 대한 이런 애들 가잖아.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J리그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지금 빠툼의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키치 상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승리를 거둬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 혹시나 싶은 게 있긴 하지만은 또 오바가 배당이 후지지 않는다면은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헨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이게 뭐 아까 햄모 얘기했는데 햄모 얘기할 거면은 똥줄 얘기 나는 거잖아. 햄모를 볼 거면 나는 이 경기를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햄물을 볶으면 똥줄로 2대 다득점이 나와서 이기든 저득점이 나와서 간다는 거잖아. 그럼 이 경기에 대한 난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왜? 우라를 그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바 갈 거냐 헨슨 갈 거냐 이것밖에 답지가 없어요. 햄버거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 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지면 털리면은 오히려 만약 우라가 진다고 가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진다고 하면 바텀이 2대 0으로 해서 이길 가능성이 크고 지금 우라가 계속 이기고 헨승으로 이기는 분위기지만 리그에서 질 때는 또 화끈하게 져버렸거든. 경기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경기력 이제 헨승하기 전에 그 경기력 보면은 나는 바텀이 이기면 바텀이 그냥 씨 옆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약간 2등에서 되게 유리해서 정신 못 차리네 똥발 폈네 이런 느낌을 받든지 그런 경기라서 햄보는 딱히 볼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보자마자 원사이드 되겠네. 그리고 득점에는 보탬이 되겠네. 만약 바텀이 유리하면은 무 가는 게 아니고 무 뜰 수도 있지만 무 가다 그냥 바텀이 승리할 가능성 뭐 1대1이거나 뭐 그것도 낮아요. 그냥 2대 0이나 뭐 이래 다득점 가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중간은 없다고 봐.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이거. 요새 그래도 축구 생각대로 다 브라이브르크 다 들어오는데 뭐 도르트문트 온다고 들어오는데 나는 이거 무승부 그냥 생무 있잖아. 햄무 이런 거 갈 경기 아니고 그냥 그런 거 갈 거면 해외 축구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알겠죠? 나는 그냥 뭐 아니면 원사이드 경기 둘 중에 한 경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툼이 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라가 그랬었거든요. 지금 헨승 전의 경기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양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햄들이 햄무 가고 싶으면 가시죠. 근데 저는 이 경기를 햄무 갈 거면은 배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똥줄로 뭐 다득점이든 저득점이든 한단 소리인데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햄무가 더 메리트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항상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찍을 건데 이게 낫냐 따져봤을 때는 다른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축구 다 했나요? 아시아 챔피언스하고 K리가 했고 배구 했고 했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메이저리그 바로 할 겁니다. 잠깐 여기 해외 축구 끼어있나? 잠깐만. 아니죠. 요거 하고 해외 축구랑 물브랑 따로 나눠서 할 거예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이 너무 없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계할 건데. 그래서 녹화 끝내도록 하고 물부랑 해외 축구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전북 경기는 안 가져갑니다. 그럼 시간 많죠. 그리고 전북 경기는 말했어요. 언더가 가장 낫지 않을까. 대구전처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뭐 경기는 없지만 사마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마가 이기고 그리고 사마가 셧다운 나오고 3대1 정도 나오면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비슷하게 해서 상무 쪽으로 지금 멤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면은 다음 경기 때 2.5나 다음 팀을 유리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 아직 되게 못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독 변화 이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이진 감독 그 성향상에서는 정석이가 필요했던 게 맞고 지금 감독 성향상에는 지금 선수들이 필요한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나 추천 누르고 방송 끝난 거 아니니까 좀 보시다 가세요.